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가 원주권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는 2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2차 지정과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종축장 부지 강원 오페라 하우스 완성 등 원주권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원주의 중단 없는 발전과 압도적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며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4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그렇게 돼서 대구하고 오송에 빼앗겼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원주가 이 의료기기 산업으로 아주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는 자신이 시작한 원주의 변화를 김진태 지사와 함께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며 하나의 팀으로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압도적인 원주 시대를 중단 없이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정선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했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이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전영기 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선의 미래와 더 큰 가치를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장은 현 군수인 최승준 후보의 승리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원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강원권 특화 의료 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암 전주기 대응을 위한 3대 의료 인공지능 전환과 실증 인프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9일 우상호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자 선거 캠프를 찾아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책 질의서에는 시군 자치권 보장과 지원 방안, 원주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원 확대, 부단체장 인사제도 개선 등 6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15일 구자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던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이용객이 늘며 국내선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선 운영에는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양공항이 악재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제주를 출발해 양양에 도착한 여행객들입니다. 파라타 항공이 양양 제주 정기 노선을 재개한 건 지난해 9월. 하루 2차례 왕복하는데 평균 탑승률이 82%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를 찾는 제주도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릉에서 원래는 대게 먹고 싶어갖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게 먹고 고기 중앙시장 가서 또 좀 먹고 파도가 일단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약간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요. 유령공항으로 불리던 양양국제공항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10월 15,600명에서 지난 1월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월 평균 17,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지방공항 여객 실적을 보면 경남 사천과 경북 포항이 12만 명,
원주가 9만 6천 명 수준인데 양양공항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국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노선은 지난 1월 베트남 전세기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현재 추가 운항 협의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대만 등 국제선 부정기편 유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나마 티웨이 항공이 오는 6월에서 7월 양양에서 중국 연길 노선에 전세기 20편을 운항할 예정이지만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파라타 항공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양 상하이 노선 주 3회 운수권을 배분받으면서 운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모객이 되지 않고 지금 그래서 현재는 좀 멎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이 유가가 다 안정화되고 한다면 여행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고 또 취향을 하려고. 침체기를 벗어나 이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양양국제공항. 항공유 가격 급등이라는 변수 속에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봄을 알리는 산나물, 곰치 출하가 한창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을 가득 머금은 수확 현장부터 풍성한 곰취 축제 소식까지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먹기 좋게 자란 곰취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8월 심긴 곰취는 추운 겨울을 견딘 뒤 봄이 되자마자 초록빛 잎을 틔웠습니다. 뿌리를 캐다가 여름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봄에 조금 좀 일찍 나오고. 곰취는 잎이 널찍하고 잎 끝이 톱니바퀴처럼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겨울잠에서 깬 곰이 가장 먼저 찾는 산나물이라 해서 곰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연한 잎에서 나는 쌉싸름한 맛과 향긋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라 산나물의 제왕으로도 불립니다. 올해 양구 40여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약 170톤에 달합니다. 곰취 출하 시기에 맞춰 올해 23회째를 맞는 곰취 축제도 막을 올립니다. 축제 개막에 앞서 양구군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수도권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곰취 피자와 아이스크림 등 이색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특별 공연과 소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곰취는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를 로얄 곰취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곰취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곰취를 활용한 푸드 체험. 양구 레포츠 공원 일대를 곰취 향기로 가득 채울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1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횡성군수 선거가 3파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전현직 군수의 리턴 매치에 국민의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보수 텃밭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인구 45,573명의 횡성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보수 텃밭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선거 구도는 현재 3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하고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 농업을 결합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 역사가 있는 고장이 바로 횡성입니다. 따라서 500만 관광 시대를 열어서 횡성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이 돼서 횡성에 어디에서 사시든 괜찮은 곳, 횡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임광식 예비후보는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행성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행성 제가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경선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명기 현 군수도 가세했습니다.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행복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꿈꾸는 희망행성, 행복행성 반드시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행성형 기본소득인 행복소득 매월 20만 원씩 줄 수 있는 구조를 2030년까지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김 군수의 무소속 출마로 횡성군은 현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전현직 군수의 리턴 매치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군수 선거에 횡성 군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속 현장과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인도를 질주합니다. 보행자 사이를 아슬하게 피해 지나는 모습. 현행법상 모두 위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인도주행이랑 안전모 안 쓰셨어요. 도로교통법 50조 사항에 일과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이른바 킥란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전남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등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모두 125건,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모두 4,300여 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73%를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골목길 이동이 잦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상 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PM 음주운전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면허와 안전모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 제한과 주차 관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현장에서는 무면허와 인도주행 등 위험한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SNS를 통해 특정인의 계좌를 묶어주겠다는 이른바 통장 묶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지급정지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원한, 악성 회원을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시작하는 메시지. 가상화폐로 선결제하면 원하는 사람의 통장을 묶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자는 여러 계좌에 50만 원씩 돈을 보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통장 묶기에 가담할 은행원까지 섭외합니다. 이처럼 통장 묶기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구조가 단순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범죄자는 해커를 통해 대포 통장을 구하고 자금 세탁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비용을 받고 제3자를 통해 손쉽게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노출한 사람들이나 후원 계좌를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계좌 묶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통장이 한 번 묶이면 통상 보름 정도 못 쓰게 되고 은행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계좌가 막히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만큼 각종 대금을 연체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현재 은행은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계좌 자체를 묶어버리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혐의 없으면 나오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결과로 나왔었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그랬어요. 은행에 지면 내 기다릴게 그랬어요. 그런 또 제도는 없대요. 그러면 묶어놓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냐. 계좌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기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업장에 접수된 내용을 본사 전담반으로 넘겨 2, 3주 내에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각 영업장에서 자체 검토에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 상대방으로부터 돈 입금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있을 때 그나마 지급 정지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계좌를 묶인 분들이 앞으로 내 계좌가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정비해서 적어도 늦어도 예를 들면 3주 안에는 무조건 해지하도록 그러한 기간 규정을 두는 게 또한 중요할 것으로.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급 정지 제도.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악용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원주 지역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커리어 브릿지라는 명칭으로 희망리본과 강원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초록우산 등이 상호 협력을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하고 교통비와 활동비 등도 함께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 병원 건립에 따른 주차난으로 환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월부터 무료 대리 주차를 시행합니다. 병원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병원 내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입차 차량을 대상으로 대리 주차를 지원해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병원은 오는 11월 3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방문객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5월 11일까지 2026년 학예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로 참가 기업체는 인건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학예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18명의 대학생이 관내 기업체에 배정돼 직장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